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법인세를 같이 공부하게 될 유명산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시간이 동영상으로서 처음 뵙게 됐네요.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그 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학기 공부할 책은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책, 세법 개론이란 책입니다. 각 책은 이렇게 두 권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법인세법은 세법개로 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경영회계학과를 계속 전공을 하시면은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책이기 때문에 책을 꼭 구매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제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과제는 저희 세법의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정리를 쉽게 하셨던 분들은 강의의 내용이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책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동영상 위에 제가 강의 자료를 아마도 업로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통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업로드 방식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시켜 드릴 텐데 사실은 강의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도 있고 차후에 수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PPT를 살펴보시면은 법인세법의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의 목차를 보시면은 법인의 구분, 또 그리고 법인세 과세소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과세, 그리고 과세기간, 그리고 납세지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법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만이 뒤에 수업을 나갈 때 커다란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과세 기간은 사실은 소득세법과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도 동영상을 처음 찍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말이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좀 느려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같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시간에 수업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레포트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은 아마 169페이지의 법인세 총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PPT도 다음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때 의무자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다시피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있어서 납세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납세의 의무는 국민한테만, 개인한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인에게도 납세 의무가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법인은 일종의 사람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세법에서는 개인과 같이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게 과세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기속하는 소득, 즉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쉽게 말하자면 돈을 벌었을 때, 개인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발생했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은 법인이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기본적인 과세 대상은
법인이 속하는 귀속하는 소득에 대해서 모든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법인세를 공부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법인세와 소득세의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른 개념으로 나눠 놨지만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를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 놓은 것 뿐이지 큰 틀 안에서 세법의 이름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두 개는 소득세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 소득을 발생시키고 소득을 발생시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버는 주체가 법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개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만 발생할 뿐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누어 놓은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득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인세를 공부할 때는 법인의 성격과 조건, 종류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어떻게 설립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 함으로써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의 설립 등기를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인의 설립 등기는 우리가 세법은 국세청에서 적용을 받아 납세 의무를 만들어내지만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부분은 해당 관련 부처가 국세청이 아닙니다. 법인의 설립 등기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태어났을 때 인격을 부여받고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은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등록번호인 거지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법인의 설립번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사실은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가장 큰 정보가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법인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어떠한 명칭, 즉 개인으로 말하면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시다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번호 말고 또 다른 번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위쪽에 보면은 법인 등록번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마무리되어야 법인 설립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 우측 상단에 있는 법인 등록번호가 먼저 부여됩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부여됐다는 얘기는 법원에 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형태가 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만 법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법원에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또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서 갖추어진 법인격을 갖추어진 법인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우리 세법 규정 국세기본법
여러분들이 아마 세법 개론을 배우셨다면은 아마 관련 내용을 배우셨을 텐데, 그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세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격으로 인해서 법인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법인, 또 하나는 법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떠한 형태의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를 배우고 있지만은 법인세법에서 적용하는 회계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될 겁니다. 관련된 부분들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인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지금 피고 계실 텐데, 책을 피게 되면은 총설이나 부분에 법인세 과세소득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인세 과세소득이라 하면은 법인세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과세소득에 살펴보면은 법인이 설립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등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법인의 자산이 될 수 있고 또한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개인격, 법인격 이렇게 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토지 등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완료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뒤에 가셔서 좀 더 정확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산소득입니다. 개인이 쉽게 말한다면 청산되는 시점은 바로 사망했을 때입니다. 청산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은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때 청산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도 역시 청산 절차를 밟아서 사라지게 되면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 설립 등기가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처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즉 청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청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할 수도 있고, 해산한다는 건 사라질 수도 있고, 또한 합병이 되거나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한 자녀 재산가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법인세입니다. 사실은 이 세법을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나 또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도 이 세법이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법인세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인세법을 전부 다
외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찾아보면서 법인세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법 규정을 전부 다 외워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법은 상당히 방대한 양을 갖고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법을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냐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세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세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표로서 정리에 되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잘 보시기만 하여도 아마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법인세 납세 의무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어떠한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이고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법인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규정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인은 우리가 말하는 내국법인, 즉 국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내국법인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외투법인, 외국에서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 그리고 외국법인이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법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법인의 종류를 분리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질문은 똑같은 그냥 법인들에게 똑같은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불필요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굳이 분리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의 유형에 따라서 과세소득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71페이지를 보면은 역시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의 종류별 과세소득 범위를 너무나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국법인 중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영리법인, 법인이 설립된 목적, 즉 어떠한 소득과 이익을 창출하기에 발생한 영리법인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법인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국내외, 그 영리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영리법인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지의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청산소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 설명했던 법인세 납세 의무자의 과세 대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은 좀 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목적 자체가 어떻게 돼요?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과 다른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 발생하는 원천소득 중에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일정한 수익사업, 비영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비영리인데 비영리 법인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일정한 수익사업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도 우리가 알다시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의 청산이나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 법인의 청산을 여기서는 배우지 않겠지만은 비영리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은 관련된 청산 소득은 사실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산 소득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과세 관점에서 굳이 어떻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목적 자체가 비영리였고 비영리 법인이 청산됐을 때는 바로 어떻게 된다?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인세법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외국 법인이 있습니다. 외국 법인도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국 법인의 영리 법인은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과세 관청에 어떻게 된다?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도 영리 법인은 국내에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도 역시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외국 법인들도 비영리 법인이 존재합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이 어떻게 한다? 국내 비영리 법인과 같이 과세소득 범위 안에 포함되고 또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도 역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의 특징은 역시 미완료 소득과 청산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소득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은 쉽게 말하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지방자치단체. 국가도 어떻게 보면 법인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으로 보고 있고 납세 의무를 별도로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즉 과세 관청, 국가가 곧 과세 관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곧 과세 관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방세를 어떻게 된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과세소득 범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저희가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지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계속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목도 아프고 시간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회차, 지금 2회차, 3회차까지 계속 강의가 업로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도 안내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 4주차 강의도 아마 동영상으로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화상을 통해서 같이 대면해서 강의를 하면 좋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특정한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연도와 납세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업연도를 하면은 법인의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법령에 기재되는 1회계기간, 소득세로 얘기하면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상 이러한 회계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납세지는 즉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징수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국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세무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서 위에는 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관청은 국세청 위에는 사실은 뭐예요? 기획재정부의 외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러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외청에 국세청이 있고, 그리고 각 지방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지방국세청이 존재하고요. 대전지방국세청 아래에는 세무서가 존재합니다. 여기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나요? 대전세무서, 그렇죠? 아마도 중구, 동구, 대덕구를 관할하는 대전세무서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서구를 관할하는 서대전 세무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생긴 지 얼마 안 돼 있죠? 북대전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안에 어떻게 해요? 3개의 세무소가 대전시에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은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세무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 징수를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고, 그 납세지 안에는 관할 세무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